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자, 오늘 방송 제목, 썸네일 상당히 자극적이죠. 서울 부동산 쓰나미가 몰려온다. 상당히 자극적인 제목의 썸네일을 갖다가 이용했고요. 그런데 너무 이 썸네일에 현혹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사실 이 썸네일은 제가 1년 전, 1년 반 전에 작성했던 썸네일입니다. 자,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분들께 지금 부동산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예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자료들도 여러분들께서 한 번 정도 되뇌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이 내용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쓰나미 몰려온다. 2019년 3월 18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년하고 한 4개월 전에 작성했던 글이죠. 그러면서 이 시기 2019년 3월 달에 이 서울에 부동산 쓰나미가 몰려온다 라는 칼럼을 갖다가 아포유 이게 포스팅 네이버 포스트에다가 글을 갖다 게재한 이후에 정말 많은 비판과 비난을 갖다가 당해야 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재난 영화들은 공통적인 클리셰가 존재한다. 수치적 근거와 자연의 이상현상을 두고 커다란 재앙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와 그의 주장을 귀담지 않은 정부 관료 간의 반목이 만들어지다가 커다란 재앙이 닥쳐 수많은 인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 영화들. 무언가 너무나도 상투적이고 자주 등장하여 식상하기까지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도 아니 지금 현재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은 당황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필자는 지속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단히 모순적이며 오히려 가격을 폭등시켜올 정책이라는 점을 지난 17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지금의 폭등이 자연스러운 폭등이 아니라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서 기인하는 폭등임을 한결같이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한낱 투기꾼의 주장으로 치부받았으며 선회되어야 할 부동산 정책은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더욱더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한리 법칙에서 언급된 사소한 징후들이 지금 서울 부동산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징후들은 무엇일까? 자, 어찌됐건 이 글에서 저는 2019년 3월 서울 부동산 쓰나미가 몰려온다 라는 영상을 올렸었죠. 자,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자, 지금 보시게 되면 2019년 3월이면 이 시기입니다. 지금 마우스 따라 보시게 되면 2019년 3월 거래량이 조금씩 상승해 가려는 그 타이밍이었죠. 지금 역대 10년 내에 이렇게 거래량이 위축됐던 시기, 그러니까 2018년 자꾸 글자를 가리게 되네요. 2018년 10월 이후 2019년 3월까지 이 거래량 폭감 그리고 이 당시 가격 일시적 조정 현상 그리고 3월 달에 전 정확하게 서울에 쓰나미가 몰려온다라고 예측했고 정말 그 이후의 상승폭은 놀랍죠? 3월 달에 이 주장을 했어요. 3월 달에는 이제 다시 하락론자들이 앞으로 주가 계속 떨어진다라고 주장하고 힘을 봤던 시점이었죠. 그리고 3월 달에 제가 그러한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어찌됐건 안타깝게도 결과는 3월 후에 정말 쓰나미 같은 폭등을 갖다가 기록했고 2019년 4월 이후의 폭등은 참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폭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사실 제가 예측했던 것이 지금 이 3월 달에 서울에 쓰나미가 몰려온다라는 예측 외에도 2018년 4월 달에도 제가 이 시점 폭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2017년 12월 달에 주장한 바 있고 그 이후에 폭등을 갖다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예측들이 감성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한 그냥 단순하게 집값이 비싸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시장 수치적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폭등들을 갖다가 예측해 왔다고 저는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요. 이러한 폭등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들이 가능했다고 저는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을 바라봄에 있어서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아직도 투기꾼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낮아지는 다주택자 비율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다주택자 비율은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훨씬 더 낮아져 가는데 왜 가격은 더 폭등해 가는 것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현 정부는 어떤 답을 내놓아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부동산 정책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회하지 않고 계속 세금으로 국민들을 겁박하는 당신들의 행태는 이미 직무유기를 넘어서 범죄 행위에 가까워져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는 국민을 현혹하는 거짓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전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옛 어르신들이 하던 이야기들이 정말 그대로 맞구나라는 걸 갖다 떠올리게 만들고 있어요. 거짓말이 커지고 작은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이 되고 더 큰 거짓말이 덮을 수 없는 재앙을 몰고 온다는 이러한 부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거짓말은 멈춰줘야 합니다. 투기꾼이 집값을 폭등시킨 게 아니라 당신들 스스로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는 걸 이제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제가 서울에 7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지난 3월 이후의 폭등, 이 부분 충분히 예측되었던 폭등, 잡을 수 있었던 폭등. 그런데도 그들은 오로지 세수 확대를 위해서 겉으로는 투기꾼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집값을 폭등시켜야 했던 그들, 이 부분을 보면서 한없이 답답한 마음에 이번 영상을 갖다 다시 한번 촬영합니다. 물론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어떠한 느낌을 받으실지는 각자 주관적인 요인에 따라 달려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포의 예측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었을까요? 인과관계를 분명히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에 있어서 지금 주택가격을 폭등시킨 것은 결단코 투기꾼들이 아니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다는 부분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6.17 부동산 대책 그리고 7.10 부동산 대책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주택가격 폭등 여러분들은 즐거우십니까? 현 정부에서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얻은 후에 오히려 주택가격 폭등으로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시 회수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무주택자분들은 아니 정부가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갖다 부과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아포유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왔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그리고 증세라는 것은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주세의 전가 및 귀착. 이 부분에 따라서 결국 서민들이 살아야 할 주택에서 앞으로 전세는 소멸될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저임금으로 오른 소득은 오히려 그대로 월세로 반납하게 될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한민국은 놓여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도 현 정부의 정책이 옳다라고 주장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위선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개인의 사리사욕에 더 충실했던 것은 아닌지요. 저는 과거에 위선보다는 위약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선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선을 가장하고 오히려 서민들을 갖다가 더 붕괴하는 현 정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어제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갖다가 정리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차트로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그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